라니만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9월 5일 주일 통기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미국이 미래의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금을 쏟아 붓습니다. 백악관은 3일 미래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비 전략 구축에 653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 또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7에서 10년에 걸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전했고요. 예기치 못한 코로나 창궐로 야기된 경제 마비와 사회 붕괴 현상을 반면교사 삼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대유행 예방 비용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막대한 인적, 경제적 손실에 비하면 매우 작다고 밝혔고요. 에릭 랜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앞으로 5년 후에 우리는 전염병이 코로나 같은 대유행이 되기 전에 차단하는 더 강력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면서 10년 이내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또 다른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러한 보고에 대해서 작년에 호되게 한번 당했으니까 지금 다시 준비하는 건데요. 10년 안에 팬데믹이 또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5년 안에 또 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굉장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자, 애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아이폰 13, 아이폰 13으로 표현될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애플의 13번째 아이폰 13의 적은 아이폰 12, 아이폰 12라고 하는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네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신작 스마트폰 아이폰 13 공개 출시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애플이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한 아이폰 12의 흥행을 이어가며 오는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마의 25%를 돌파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5일 관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오늘 14일 아이폰 13 공개 행사를 열고 17일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식 출시일은 24일로 예상이 됩니다. 애플은 이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매체들은 곧 한 달 안에 다음 달 이번 달일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느낌에는 24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 이 기습 오픈과 깜짝 이벤트 좋아하는 애플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이 스마트폰 업계에서 4분기는 아시다시피 애플의 계절로 불리거든요. 즉 9월과 10월에 출시되는 신형 아이폰이 판매의 정점을 찍으며 분기 점유율이 치솟기 때문인데요. 시장 조사 업체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애플의 연간 점유율은 14에서 16%였습니다. 반면에 최근 3년간 애플의 4분기 스마트폰 시장의 평균 점유율은 18.7%였습니다. 같은 기간 1분기나 2분기, 3분기 평균보다 높은데요. 특히 아이폰 12가 출시된 지난해 4분기에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출하량이 무려 8,190만 대를 기록하며 점유율이 21%까지 치솟았습니다. 2019년 4분기는 18%였고요. 2018년 4분기는 17%였기 때문에 17, 18%를 능가하는 21%의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출시 9개월 만에 판매량 1억 2천만 대를 돌파하는 등 아이폰 시리즈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아이폰 12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폰 13이 전작의 흥행을 뛰어넘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전망은 안타깝게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 부족과 아이폰 12의 어떤 롱테일 판매가 계속해서 지금 하는 이 이슈 때문에 쉽지 않겠다. 플러스 요즘 미국이 지금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 때문에 쉽지 않겠다라는 관측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왠지 특히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통신사들의 펜트업 효과라 그러죠. 그래서 1800만 대 규모로 추정되는 화웨이의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물량을 아이폰 13이 다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냉정히 말하면 중국의 화웨이 프리미엄 전화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샤오미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 전화기가 어떻게 프리미엄이 될 수 있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중국인데. 제가 너무 무시하는 건가요? 아무튼 뭐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웨이의 물량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최고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좀 지켜보면 결과는 나올 거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흥미로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영국의 저가 항공사 부조종사였던 아론 레벤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37살에. 자, 코로나 여파로 회사가 파산하면서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두 번째 택한 직업은 대형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과 유럽 연합을 오가며 식재료 등을 운반하는 장거리 이동이 많아 몸이 많이 고되고 그렇긴 하지만 대신 연봉이 많이 올랐네요. 현재 그의 연봉은 4만 파운드랍니다. 조종사 때보다 무려 1만 파운드. 그러니까 10,000파운드가 하나로 약 1,600만 원 정도거든요. 더 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대형 트럭 운전자가 귀한 몸이 됐습니다. 근데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요. 이 대형 트럭 운전자들이 트러커라 그러는데요. 귀한 몸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만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사람 만나기 싫고 그냥 이 미주놀 영상 들으면서 운전 계속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한때는 미국 초창기 때 미국 와가지고 되게 힘들 때는 트러커 한번 해볼까 할 정도로 좀 흥미있는 직업이었는데요. 여러분, 뭐 반드시 트러커를 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한 번쯤 여러분이 백업으로 생각했던 두 번째 직업이 또 다른 신의 한 수였음을 기억하시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미즈놀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델타에 이어 새로운 코로나 뮤라고 합니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인 뮤 확진자가 전국에서 약 2,000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지는요, 어제 현재까지 무변이가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에서 나왔다고 얘기했는데요. 현재 뮤변이의 전 세계적인 발생률은 감소 추세의 전체의 0.1% 미만으로 검출되고 있지만 콜롬비아나 에콰도르 등 남미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좀 델타도 좀 그랬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참 힘든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뮤는 치사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델타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작했다가 지금 미국 주식을 짓누르는 괴물같이 지금 변해져 있는데요. 여전히 새로 들어오는 소식들은 제가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막연한 것일까요?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트렌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의 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를 알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추세를 알면 하락장도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멤버십 영상에 달린 수많은 미주놀 가족들의 댓글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픈 영상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한 단계 높고 두 단계 날카롭고 보너스로 선물 드린 추천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곧 새로운 추천 종목 한 종목이 다시금 올라가게 됩니다. 25불 투자로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화이팅! 자, 금방 돌아왔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우리 라사모 회원들과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 시간이 있었는데 무려 3시간 40분 동안 정말 쉼없이 정말 치열하게 공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입성하신 우리 새로운 미주놀 가족분들 가운데
정말 기존 회원들에게 적절한 자극을 주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덩달아 수업하는 저도 신이 나서 삘 받을 때까지 거의 3시간 반 동안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 다음 달, 이번 달은 이미 마감이 끝났고요. 다음 달 이 라사모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 꼭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멤버십 영상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또 지나가는 나간 애들이, 또 인성이 또 그지 같은 나간 애들이 미즈노를 또 뭐 음해하려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뭐 저희 구독을 취소하시든 말든 그건 본인의 뭐 결정이겠지만, 쓰레기들이 하는 말을 듣고 흔들리면은요, 그런 분들 주식하시면 안 돼요. 미즈놀은 주식 채널이고 경제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면서 손해본 적 있습니까? 지난 하락장 때 저희가 그렇게 하락장이 온다라고 얘기해드렸으면 고마워해야지. 그쵸? 아무튼, 자, 노이즈 뉴스를 걸러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판단력을 흐리는 그 지나가는 나간 애들은 다 제끼시고요. 저희 미즈놀 스텝진에서도 점점 하락장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방향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방향을 바꾸고 있냐면, 일단 저희와 함께 공부하는 미즈놀 가족들에게 더욱더 집중하자. 나간 애들은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더욱더 집중하자. 최소한 미즈놀과 함께 가는 구독자들에게 더욱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가끔도 요즘도 그런 댓글들이 달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구독 취소하겠다. 제발 좀 취소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예, 구독 깡패죠. 그런 전략을 갖고 있어서, 근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저희 미즈놀의 모든 영상을 다 유료화 시키고 싶은데, 멤버십으로 주식은 안 하더라도 이 통키 뉴스 들으시고 하루하루를 또 즐겁게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또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이 가입하는 거에 대해 되게 서투르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분들을 생각해서 지금 유료화 멤버십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분위기가 뭐 저희 귀한 스텝 한 명이 지금 댓글 관리하는데 신경 쓸 틈이 없잖아요. 이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만간에 아무튼 전원 모든 영상을 다 멤버십 영상으로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자, 다시 집중하도록 합시다. 뭐 미친 개가 짖는다고 여러분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자, 5만 달러 넘어서고 있네요. 자, 지금 현재 뉴스를 녹음하는 요 시각이,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좀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시간으로 주일 일요일 오전 9시 40분인데요. 지금 현재 24시간 돌아가는 비트코인, 와우, 5만 불 넘어섰습니다. 5만 316불 61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3,916불을 기록하고 있고요. 도치코인은 31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우. 자, 그러면서, 자, 이 뉴스에서는 다시금 코인 시대가 오는가? 다시금 코인 시대를 오는가? 이번에 코인 시장의 급등은요, 직접적인 원인은 대체 불가능 토큰 NFT라 그러죠. 이 NFT의 범용성이 속속 입증되고 있는 점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이더리움은 가상자산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NFT에서 주로 사용하는 암호화폐입니다. 때문에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비트코인 대신 이더리움이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참 놀라운데요. 암호화폐 투자를 자문하고 있는, 자, 이 자문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NFT죠. 급속히 성장하면서 기관 투자가의 상당수가 이더리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뭐 카다노, EOC, 솔라나 등 다른 알트코인 가격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몬 마켓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고 맛없는 레몬만 있는 시장처럼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을 말하는 뜻하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는 미국인들이 중고차 시장을 빗대 표현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고차 시장은 거래 절차나 상품의 품질 등이 불투명한 시장이었습니다. 최소 10년 전만 해도 말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중고차를 온라인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그랬던 중고차 산업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거래가 줄어들면서 중고차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저도 작년에 제가
올 초였죠. 예, 제가 타고 다녔던 BMW를 보통은 저는 이제 중고차를 팔 때 이렇게 개인에게 판매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이제 처분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카맥스를 이용했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신경 쓰는 것도 좀 그랬지만 예, 코로나 이 시기에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또 차를 사게 되면은 차 타서 운전도 해보고 그럼 운전하고 가면 또 그 차를 또 방역하고 이게 저는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덜 받더라도 그냥 카맥스에 그냥 가서 제가 그 차를 넘겼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격을 잘 받았죠. 이러한 것이 시대의 변화로 좀 보여지거든요. 자, 올해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신차 생산이 지금 어려워지자 중고차 시장이 지금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거 아시죠? 대표적인 미국의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인 카바나, 티커는 CV, 태권 V입니다. VNA입니다. 이 카바나는 이런 흐름에 올랐다 주가 모두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바나는 중고차 픽업 장소를 자동차 자판기처럼 만들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즉 8층 규모의 거대한 자판기에 특수 동전을 넣으면 자동차가 나옵니다. 대박이죠. 고객들은 온라인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에 자판기에서 직접 수령할지 혹은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생각보다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장안동의 중고차 시장 보면 막 사기꾼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미끼 상품 던져놓고 막상 가보면 그거 없고 침수된 차 막 팔고 정말 다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카바나는요, 중고차 판매 업계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좋은 일이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카바나의 그 PSR이 5.8배입니다. 2분기 실적 기준에. 근데 카맥스의 PSR이 0.8배인 거에 비하면 얼등히 높을 거고요. 미국에 상장된 쿠팡 이게 4.3배, 우버의 7.7배와 비슷한 수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명품 중에 샤넬이나 에르메스, 헐미스라 그러죠. 이게 있다고 한다면 시계의 명품은 뭐니 해도 롤렉스죠, 롤렉스. 근데 여러분, 샤테크라고 아시죠? 샤넬 가방 사서 재테크하는 것처럼 요즘은 롤테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롤렉스 시계를 못 구해서 난리랍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생산이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난리가 났음을 지금 빗댄 말로 롤렉스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참 힘들어지는데 양극화 현상은 계속해서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서는 롤렉스의 시계 품귀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있는 자들은 더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분위기. 왜 이렇게 씁쓸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희가 또 경제 채널이니까 롤렉스를 통해서 재테크 하실 분들은 좀 더 눈여겨보시고 연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 한우 환자들에게는 조금 더 희망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든 기술이 암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신이 인체 면역 체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도록 한 것처럼 암세포도 공격하게 유도한다는 것인데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지난 3일 국제학술지 암 면역 치료에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 기술로 암 치료 백신을 개발해 동물 실험에서 효능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암세포가 무려 82%나 크기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가 하고 난 다음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 뒤로 그 독감 환자들이 정말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미국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류의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암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들의 완전 정복의 시기가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암 한우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힘내시면서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 영화 가운데 DP, 데이비드의 DP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저 다 봤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군대 내 가혹행위를 다룬 넷플릭스 영화인데 주인공이 정혜인 군이거든요. 지금 근데
드라마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넷플릭스 주식이 왜 이렇게 잘 날아가는지 그 드라마 한 편을 보면, 넷플릭스가 이제 한국에서도 뭐 각국에서도 그 나라 현지에 맞는 그 배우들과 감독들을 캐스팅해서 만들어가는데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기존에 식상했던 드라마나 영화하고는 달라요. 다른데, 자, 문제는 이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내 이 DP 드라마 DP의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네요. 웹툰을 원작으로 한 DP는 탈영병을 추적, 체포하는 육군 군사 경찰인 군탈 체포조를, 이게 이제 DP라 그러거든요. 이 활약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탈영병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철장 밖을 벗어나고 이 과정에서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드러나는데, 세계 각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높은 흥행률을 기록하고 있기에 군대, 탈영병, 가혹행위 등의 키워드가 대중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겪은 연예인들의 군생활도 마찬가지로 회자되고 있죠. 자, 칼럼니스트 허지용 군은 자신이 군대 내 가혹행위의 피해자였음을 오고 있고요. 허지용은 지난 2월 16일 인스타그램에 살면서 딱 한 번 기절할 뻔한 적이 있는데 군대에서였다. 작은 골방에서 화가 잔뜩 난 부사관에게 일방적으로 구타와 폭언을 들었다고 전했고요. 이어 당시에는 쇼하지 말라는 부사관 말에 또 한 번 분해서 혀를 깨물며 간신히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나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 앞에 던져진 내가 적어도 이 갇힌 세계 안에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데 절망했다. 저도 1990년대에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저 때는 노다지 두드려 맞았죠. 자신이 당한 군대 내 가혹행위를 당시 화두로 떠올렸던 학교 폭력에 빗대 설명한 글이었고요. 해당 글을 많은 이들이 공감을 샀고, 허지용은 그간 꾸준히 군대 내 이루어지는 여러 부조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반면 개그맨 장동민은 자신이 가했던 가혹행위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2014년 팟캐스트 옹꾸라 방송에서 군생활할 때 내가 너무 괴롭힌다고 자해를 하던 후임이 있었다며 후임에게 왜 죽으려 물었더니 장동민 병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렇다. 그래서 내가 구둣발로 후임의 턱을 걷어찼다. 요즘 저 말 했다가는 사장 되겠죠. 장동민이 출연했던 방송은 그의 여성 비하 발언과 함께 뒤늦게 회자되고 결국 그는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하차하게 되지요. 다만 장동민의 해당 발언은 장동민이 군생활을 힘들어하는 후임을 격려하는 한 일화를 말하는 와중에 다른 이들이 이에 핀잔을 주려 나온 개그성 발언은 사실관계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연예인 1호 탈영병도 있었죠. 잭스키스의 멤버 이재진 군. 약간 4차원이긴 하죠. 휴가를 나갔는데 복귀하지 않아 체포된 사건이었는데요. 영창생활 33일 지냈다고 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스포츠계의 폭력 때문에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자, 이 드라마가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폭력이라고 하는 것, 바이올런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 쓰레기 같은 댓글들. 여러분, 구글이 바보가 아닙니다. 어저께 저희가 수업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구글은 여러분들이 미주노를 들어오기 전에 어떤 영상을 보고 왔는지도 다 파악해서 준다. 뭐 구글 어카운트 계정 몇 개 파가지고 악성 쓰레기 댓글 자꾸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나중에 곧 엄청난 대가를 치를 거니까 당장 그런 쓰레기 같은 짓 그만하시고, 주일 아침부터 쓰레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미주놀도 다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더불어, 자, 나눔 있는 선한 무자를 목표로 하는 우리 미주놀 가족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개의치 마시고요. 계속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뉴스는 건강 뉴스. 오늘은 치아에 대한 것. 치아는 어떤 사람 치아를 보면 정말 하얗죠. 또 어떤 사람 치아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누렇죠. 예방법이 있을까요? 하얀 치아는 선천적, 후천적 요인에 의해 누렇거나 검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탈색이라 그러죠. 변색이 심한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위축되거나 성격이 소심해지기도 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치아에 변색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치아의 구조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아는 범랑질과 상아질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깥쪽은 희고 투명한 범랑질이며 안쪽은 연노랑빛의 상아질입니다. 치아색은 범랑질과 상아질 두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상아질이 두꺼울수록 치아가 노랗게 되고
하얀색 범낭질이 두꺼우면 치아 또한 하얀색을 띠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런이를 가진 사람의 경우는 유전적으로 상아질이 두꺼울 가능성이 큰 거죠.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치아가 변색이 되는데요. 노화 과정에서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치아가 누렇게 변하는 노인성 변색 치아가 대표적입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희고 투명한 범낭질이 다르면서 안쪽의 상아질이 상대적으로 두꺼워지고 변색이 발생하는 겁니다. 식습관도 영향을 미칩니다. 커피라든지 카레, 레드와인, 초콜릿 등과 같이 색소가 진한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일수록 치아의 변색이 심해집니다.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콜라 광이셨거든요. 유난히 치아가 노랗더라고요. 장기간 흡연해온 사람 역시 치아가 변색되기 쉬운데 흡연자들의 치아가 많이 누렇죠. 이런 담배의 니코틴 성분이 미세한 구멍을 파고들며 표면에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여드름이나 눈병, 귀병을 치료할 때 발생하는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를 복용한 경우에도 치아색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검은 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치아가 변색이 되면 양치질이나 스케일링만으로는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평소 치아 변색을 줄일 수 있는 습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요. 커피, 카레 등 치아를 변색시킬 수 있는 음식을 먹었다면 치아 표면에 닿은 색소가 더 이상 침투, 축적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이를 닦도록 합니다. 치아에 닿더라도 내부로 침투하기 전 양치를 통해 색소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커피는 되도록 마시지 않는 게 좋고 마신다면 빨대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빨대를 이용해 커피를 마시면 치아에 닿는 색소의 양과 면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후식으로 당근, 샐러리, 사과 등 단단한 과일,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과일, 채소에는 치아를 문질러 표면에 둘러붙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섬유질이 많이 있고요. 심하게 변색된 치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치아 미백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아 미백술은 과산화수소가 함유된 약재를 변색된 부분에 도포한 후에 특수 광선을 조사해 과산화수소의 산화작용을 일으켜 본래 색을 되찾아주는 치료법입니다. 치아 미백술은 담당 치과 의사 선생님이랑 의논을 하시고요. 근데 조금 기사를 읽다 보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네요, 여러분. 찬커피, 냉커피는 그러려니 해도 뜨거운 커피를 빨대로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치아 미백 효과를 방지하려고 커피를 먹자마자 양치를 한다? 밥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좀 현실적으로는 조금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한국에 이제 치과 의사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좀 자문을 구했더니 그냥 웬만하면 그 치아 미백술을 받지 말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치아 표면을 깎거나 하는 게 사실 좋을 리는 없죠. 연예인들은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자, 어찌됐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흑인 인종들이 백인이 되기 위해서 피부색까지 막 돌아가셨던 고 마이클 잭슨을 봐도 알고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기도 하고, 또 아시아인을 향해서 옐로우 컬러에 대한 비아냥거리기를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흰색이 노란색과 검은색보다 우월하다는 그 생각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는 결국은 화이트들이나 하는 짓거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랙이 아름다울 수가 있고요. 그쵸? 블랙이 아름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인의 이 옐로우 피부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열등감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치아색도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지나치게 누런 색깔은 담배 펴서 그랬다면 담배 끊으시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쵸 여러분? 관리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 제가 왜 덴티스트 아닌데 이렇게 또 흥분하지? 아무튼 제 결론은 뭐냐면, 자,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치과는 여러분 담당 다니시는 치과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통계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레이버 데일에서 주식시장은 하루 쉬지만 통계 뉴스는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금요일날 멤버십 외 시장을 분석하는 영상을 제가 안 올려드렸잖아요. 이유가 일단 내일 저녁 때쯤에 월요일날 저녁 때쯤에 시장 선물시장을 좀 보면서 함께 한 주 동안의 시장을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묶어서 전해드리려고 제가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대신에 약속드렸던 팔란티어 영상을 비롯해서 몇몇 준비됐던 영상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함없이 화이팅!